한동선 TV 출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뭐니 해도요, 제일 좋아하는 산이 명산이 아니고요, 금강산, 태백산,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 뭐 이런 등등의 명산이 아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일 좋아하는 산은 부동산. 네. 이미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토리의 주제는 미분양 10만호 예상, 주택가격 더 하락해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아마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주택 가격인 것 같습니다. 모 대학의 부동산 금융과를 나왔고 부동산 실무 25년의 경력자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은 본 영상의 맨 끝에 제시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소개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미분양 물량이 또 증가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7만 5천 채로서 10년 만에 최다이며 분양 연기 및 포기 사례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건설사에서 계약한 주택 건축 공사를 약 400억에 이르는 계약금 포기하고 또 공사를 포기하겠습니까? 1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10.6%나 급증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방법은 첫째, 청약 신청, 두 번째, 기존 주택 매입, 세 번째, 경매 낙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분양의 청약이냐, 기존 주택 매입이냐를 사람에 따라서 고민하실 수도 있겠죠. 신규 분양은 아마 분양가 이나 고급 사은품 증정, 아파트 내부 사양의 고급 인테리어 제공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이 5억 원이고 신규 분양이 5억 5천만 원이라면 편익 비용과 사용 가치를 감안해서 신규 분양을 받아도 되시겠죠. 기존 주택이 10% 정도 하락 시에는 신규 주택이 5% 정도 하락한다는 논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인데요. 염두에 두시는 지역의 낙찰가와 개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낙찰가가 높아지면 주택 가격이 또 오를 것이고, 낙찰 개수보다 유찰 개수가 훨씬 많으면 주택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내 집 마련의 시기 체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많아진다면 적극 대처해야 하는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하실 수 있죠. 미분양은 10년 만에 최고이고 전세가율은 11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전세가율이 강남은 42.5%, 용산구 43.2%, 송파구 45.3%, 서초구 45.9% 정도입니다. 2016년에서 2017년엔
서울 평균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그 뒤에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넘어섰죠. 그래서 깡통 주택이 발생했습니다. 또 각자가 생각하는 사고 싶은 가격이 있겠는데요. 신규 분양에서 미분양이 되면 기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보통 미분양일 때 무순위 청약을 받아 완판을 시키는데 이때 현금 부자들인 줍줍족들이 뛰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미분양 850채가 무순위 청약 제도가 완화되는 첫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한 것을 유주택자 또 다주택자로 해당 지역의 거주 요건을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제도로 지난달 28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요. 실수요자께 유리하기보다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죠. 줍줍족들이 어떻게 하나가 아마 관심거리입니다. 다음은 매수 시에 점검할 내용입니다. 부동산에는 항상 가수요가 존재하게 됩니다. 가수요가 있고 또 가수요가 많을수록 플러스 프리미엄이 금액이 커지죠. 또 가수요가 없어지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 전국에서 아마 프리미엄이 있는 단지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일대는 GTX 등 호재로 갭투자분과 B2와 연결적의 투자로 엄청난 공급과 완전 판매가 있었죠. 또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유동성 확보 유지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주택 소유와 빈부 격차의 박탈감을 느낀 2030이 가수요를 창출했습니다. 나무랄 수 없는 일이겠죠. 현재 수요에 미래 수요까지 합쳐서 무리하게 뛰어드니 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미래 수요까지 합치면 광기가 오게 되는데 그 결과는 폭등이라고 하니 과연 맞는 말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죠. 어디서 들으니 20억 아파트를 전세 가격이 18억 원이 되니 자기 돈 2억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나마 일찍 발 빼고 나갔다고 하니 참 다행한 일입니다만 만약 지금까지 발붙이고 있었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겠죠. 차입금 등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처럼 이용하여 자기 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 즉 지렛대 효과를 얻는 것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B2와 연결투자의 아파트 매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관리의 기본이라고 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집값이 반토막으로 내려앉아서 급매물과
깡통 주택이 속출하고 있죠. 드디어 부포로는 풍선에 바늘침 한 방으로 풍선이 확 하고 터진 겁니다. 바늘 역할은 무엇이 했을까요? 금리 인상과 가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토막 난 주택은 팔리겠습니까? 잘 안 팔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사닫고 달려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수익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3, 4년 전의 분양가보다 무려 3, 4배 상승했는데 분양가를 1억으로 치면 3배 상승했으니까 3억 원이죠. 이때 수익률은 무려 200%나 됩니다. 이러니까 달려들게 됩니다. 반토막 난 금액도 1억 5천만 원이죠. 현금 1억을 투자해서 그래도 5천만 원이 남으니 수익률은 그래도 50%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1억 5천만 원의 상승은 비싼 거지요.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중국인 매수의 가수요가 불붙은 인천, 송도 등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투자자의 가수요가 빠지고 물량이 과잉 공급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다음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불안정한 시장이고 120, 130 정도면 투자해야 하는 시황입니다. 요즘은 200이 넘었었습니다. 만약 입주 물량이 없거나 또 주택을 지을 대체지가 없는 지역이라면 반토막 주택을 매수해도 될 겁니다. 아마 미래에 그 가격이 회복되는 보장을 하니까요. 이런 지역이 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단지의 시스템 수준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형태가 AI, 또 육아 돌봄 시스템, 원패스 시스템, 절전을 위한 전기 센서, 자동 시스템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향후 매수 적정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하락이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미분양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으로 미분양 주택의 정부 매입 등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금은 금융위기 때처럼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건설사의 자업자득인 면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의 하락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결론적으로 통계기관이나 언론의 매물 감소,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등의 말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휘둘리면 안 되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꼭 체크하시고 거래량과 전세 가격, 미분양, 물량, 또 추가 착공 물량을 점검하시고 미국과 한국은행의 금리 상황을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올해 언제, 내년 언제라고 진단하고 또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요소의 내용은 부동산 초보일수록 금리 공부는 필수입니다. 수익률과 금리는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수익률이 높으냐, 돈을 맡겨 받는 금리가 높으냐, 즉 높은 것으로 돈이 흐르고 또 모이게 됩니다. 은행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투자해야 되고 낮으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겠죠. 이 내용을 감안하시면서 세계화 잔치가 끝났다는 것,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또 세계 강대국이 자유무역에서 자국이익주의, 강달러 정책, 유동성 축소, 고금리 고물가의 지속, 또 소득은 제자리, 지출 부담 증가, 소비 감소, 경기 침체의 상황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 분야입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 행복감과 또 만족감과 연결이 되겠죠. 진정한 삶은 행복 추구에 있겠습니다. 넓은 집, 좋은 집에 산다고 마냥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나 자신의 건강과 또 가족과 함께 진정으로 즐기는 삶이 행복이 아닐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시청자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빌어드립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